30년 된 성남 반지하 빌라,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된 코통. 이 집은 아버지가 12년 전 돌아가시며 남긴 집입니다. 성남에 있는 30년 된 반지하 빌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이 유산이 아니라 이렇게 긴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요. 아버지는 평생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는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물건과 쓰레기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그 집을 제대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반지하였고 이미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그때부터 쉽지 않겠다는 예감은 들었습니다. 정리와 인테리어 3천만원, 집을 비우고 치우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정리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을 합쳐 약 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세만 놓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버지가 남긴 집이니까. 전세 입주 잠깐의 안도. 전세를 놓았고 세입자도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깔끔했고 문제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해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요. 여름 장마, 누수 발생. 장마가 시작되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벽지는 젖어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결로나 생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구조적 누수였습니다. 오래된 반지하 빌라의 현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는 스스로 깡패 출신이라고 말할 만큼 거칠고 위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과도한 비용을 요구했고 말과 태도는 점점 험해졌습니다. 누수보다 더 힘들었던 건 사람 문제였습니다. 1층 집주인의 책임 회피. 누수 원인은 위층이나 구조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1층 집주인에게 먼저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고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 말 이후로 대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입자, 잠깐의 다행. 이후 들어온 두 번째 세입자는 다행히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었고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대출로 간신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추가 수리비 350만원, 반복되는 누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시 누수 공사를 했습니다. 350여만원을 들여 수리를 했고 원인은 잡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같은 자리에서 다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법적 공방, 입증 책임의 벽.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원만한 합의가 거절된 뒤 선택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마주한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입증 책임이 원고인 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누수가 왜 발생했는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누구의 책임인지까지 모두 제가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 지정 감정업체를 선정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3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 350만원의 누수 수리비, 전세 보증금 문제까지 겪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 싸움은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 비용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걸요. 공실 1년, 전세금과 대출의 현실. 지금도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은 1년 넘게 비어 있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금도 마음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유산이 아니라 긴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빌라, 반지하 집, 상속받은 집을 다시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